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치료와 간호 역사 발표자 황민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서양의 정신치료의 역사와 정신건강간호의 역사, 우리나라의 정신치료의 역사와 정신건강간호의 역사입니다. 원시시대의 사람들은 정신질환이 자신의 영혼에서 분리되어 발생하며 건강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영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믿었으며 악마나 초월적 혹은 마술적인 힘이 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 귀신을 내쫓는 행위를 해야 된다 믿고 정신질환자들을 구타, 굶기는 등의 고통을 주었고 굿, 주문, 부적, 귀신 쫓기 등 마술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가 중심이 되어 과학과 의학의 발전이 되었고 히포크라테스는 조증, 우울증, 광증으로 정신질환을 구별하였고 간질, 히스테리, 산후정신병, 급성 뇌증후군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혈액, 흑담즙, 황담즙, 점액이 인경성향을 결정지으며 4가지 체액 불균형이 정신질환의 원인이라고 하여 치료는 목욕, 식이요법, 약초 등을 이용해 체액 간 불균형을 바로 잡으려 하였으며 사열, 독서, 음악도 치료에 이용하였습니다. 중세시대에서 레이즈는 감정적 장애로 신체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신치료를 통해 이를 치료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이론을 제시하고 환자들에게 인도주의적인 태도를 보여 기독교권 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나 로마 제국의 멸망과 종교적 믿음의 번성으로 계몽사상이 쇠퇴되고 정신질환은 초자연적 힘과 악령 때문인 것으로 인식되고 악마설과 종교적 주술이 다시 나타나 암흑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은 마귀 추방을 빙자하여 교회에 의해 고문을 받았고 특히 여자들은 마녀로 취급되어 쫓겨나거나 종교재판에 의해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영국에서는 13세기에 구빈원이 설립되어 정신질환자와 일반 불황자들을 같이 수용하였고 일반인에게 돈을 받고 관람도 시켰으며 나중에는 구걸도 허용되었지만 이들은 단지 수용되었을 뿐 인간적 대우나 치료를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점차 과학적 인문주의적 사조와 자연과학적 견해, 인간 육체에 대한 존중 사상이 퍼지기 시작하였고 환자에 대한 깊은 동정이 있어 정신병원들이 각자에 설립되는가 하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었던 모순의 시기였습니다. 웨이어는 마녀로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자임을 명백하게 밝혔으며 치료적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중한 관찰과 자유로운 태도를 강조하였고 최초의 정신과 의사라고 부를 정도로 급진적인 과학적 사고를 하였습니다. 16세기가 되면서 정신질환에 대해 합리적이고 자연과학적, 심리적 견해가 더욱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17세기의 유럽 사회에서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용소를 설립하였으며 정신질환자, 극빈자, 죄수 등을 함께 수용하였고 정신질환자들은 쇠사슬을 사용하였습니다. 18세기는 이성과 계몽사상 시대였으나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자는 여전히 감금당하고 잔혹하게 다루어져 미국의 벤자민은 진정시키는 의자를 고안하였고 오늘날의 정신안정제나 진정제에 우선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미국 정신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1752년 미국 최초로 펜실베니아 종합병원의 정신과 병동을 만들고 정신질환자를 입원 치료하였습니다. 피넬은 정신병 환자들의 족쇄를 제거할 것을 명령하였고 인도적 치료를 하였습니다. 치아르기는 수용소의 첫 번째 관리자로서 정신병의 분류를 시도하였습니다. 20세기 들어 대형 수용소가 생겨났으며 치료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구속하는 복장, 전기충격, 인슐린 쇼크 치료, 전두엽절개술 등 난폭한 경향을 보여 정신질환자는 다시 편견과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프로이트는 샤르코스로부터 최면술 교육을 받았지만 일시적 효과만 있어 꿈을 해석을 주로 한 정신분야 기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성격은 이드, 자아, 초자아로 되어 있고 정신 성적 발달을 중심으로 단계적 진행을 합니다. 생물정신의학의 발달로 정신의학은 과학으로서 조건을 갖추게 되어 새로운 치료가 개발되었습니다. 1933년에 사켈은 인슐린 충격요법을 개발하였고 1938년에 셀레티와 루시오 비니는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전기경련 치료를 개발하였습니다. 1950년대 정신약물학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1953년 클로르프로마진이 조현병 치료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20세기에는 대형 수용소, 전기충격요법 등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정신의학이 나타났습니다. 리차드는 1873년에 보스턴의 병원의 간호사 훈련과정을 졸업한 최초의 정신간호사이며 정신간호사 훈련을 위한 학교를 처음으로 병원에 개설하였고 930년대 말에 모든 질병에 대한 일반간호에서도 정신간호가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기간은 정신간호에서 주요 변화와 성장기였으며 1953년 맥스웰이 치료적 공동체 정신과의 새로운 치료 방법을 발간한 것이 정신간호사들의 역할에 영향을 미쳤으며 환자가 사회적 환경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다양한 약물의 개발은 심한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치료기간을 단축시켰으며 회복의 새로운 가능성을 갖게 하였습니다. 페플라우는 1952년 발간한 간호에서 대인관계에서 간호를 중요하고 치료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정신간호사의 기술, 활동, 역할을 서술하였습니다. 올란도는 1961년에 역동적 간호사 환자관계 기능, 과정 및 원리를 저술하였으며 환자의 욕구와 간호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1930년대 뇌영상 기술이 발달하고 1990년대가 뇌의 해로 명명되면서 인간 행동의 생물학적 근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고대 중국의학을 도입하였으며 19세기 말에 서양의학이 들어오기 전까지 안의학과 민간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하였고 가장 오래된 정신건강의 기록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의학이라고 말하는 서양식의 건강관이 우리에게 전래되는 것은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였으며 1885년 최초의 서양 의학식 병원인 왕립광해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정신장애에 관한 교육은 1910년부터 서양 선교사와 일본인 의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일제강점기의 정신의학은 주로 일본의 동맹국이었던 독일의 기술정신의학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해방 후 여러 의과대학의 신경정신과가 개설되었고 정신과 병동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역동정신의학의 개념이 알려진 것은 6.25 전쟁 때 참전한 미국의 군의관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신보건법은 1995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으며 1997년에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 내에 정신보건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정신보건법은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등의 관리, 중증질환자의 입원, 치료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및 조기 정신질환의 발견, 치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995년 12월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후 입원 위주의 치료 및 관리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개념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1995년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4개 정신보건 전문가 단체가 연합하여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하에 조선중독부 의원이 정신과 병동을 신설하면서 처음으로 병동에서 정신질환자를 간호하였으며 당시에는 환자의 안전관리와 보호 위주의 간호가 주로 시행되었고 정신질환자를 주로 폐쇄병동에서 치료했고 병원 규율을 어겼을 때는 격리시켰으며 흥분과 공격 행위가 나타날 때는 억제대를 사용하였습니다. 1953년 항정신병 약물의 개발로 정신간호의 기능은 보호관리에서 점차 인슐린온 수요법이나 전기충격 치료 시 일반적 신체간호, 환자 관찰, 투약 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미국 정신의학의 영향을 받아 환경치료와 활동치료가 실시되었으며 간호사가 치료자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정규 간호교육 과정에 정신간호학이 최초로 포함된 것은 1972년입니다. 1970년에 대한간호학회가 창립되어 간호학의 학문적 발전을 이루게 되었고 정신간호학회는 1971년에 분리 구성되어 학회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2년부터 정신간호학회지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1993년에 대한간호협회 산하단체인 임상간호사회 산하의 정신간호 분열가 창립되었고 1995년 한국정신보건전문간호사회가 창립되었으며 이 두 단체가 통합하여 2004년 대한간호협회 산하단체인 정신간호사회로 발족되었습니다. 정신간호사의 수련은 1991년 용인정신병원을 처음으로 시작하였으며 그 다음 해에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이론 200시간, 임상실습 1000시간의 1년 과정의 정신간호사 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1996년 이후에는 이론 150시간, 임상시에서 850시간의 정신보건간호사 수련과정이 새로 신설되어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1997년까지 의료법에 의해 취득한 정신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는 정신보건법 시행령 부칙의 전문의원 자격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증도 동시에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3년에 의료법에 새롭게 설치된 전문간호사 제도에 정신전문간호사가 포함되었고, 정신과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대학원에서 33학점을 이수한 후 정신전문간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의료법에 의해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것으로 정신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정신건강간호의 키워드로는 17에서 18세기의 족쇄 사용, 벤자민의 진정시키는 의자, 1953년 클로르프로마진의 약물이 조현병 치료의 효과, 최초의 정신간호사 리차드, 1995년 12월 31일 정신보건법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